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뉴스의 그때 그 사람 고수웅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이어서 광복 후에는 재헌 국회의장으로서 우리의 민주의회제도 확립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분, 바로 해공 신익희 선생이십니다. 1956년에는 부패한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3대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유세 중에 안타깝게 심장마비로 쓰러지면서 행보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월 5일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장이 있던 날에는 수십만 군중이 거리로 나와서 애도했고 대한뉴스가 그 장면을 생생히 담아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공 신익희 선생의 서거일을 맞아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 사업회 박관영 회장을 직접 모시고 신익희 선생의 정신과 현재의 가치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55선거에 민주당 공천으로 대통령에 입후보했다가 선거 유세차 호남지방으로 열차 여행 중 심장마비로 5월 5일 새벽에 서거한 고 해공 신익희 씨의 장례식이 5월 23일 서울운동장에서 국민장으로 엄수되었습니다. 각계 대표의 애끓는 조사와 헌화 분향으로 장례식이 끝난 후 유해는 국민들의 애도 속에 묘지인 우이동으로 봉안되었습니다. 제3대 대통령 후보 신익희. 그가 선거일 열흘을 앞두고 급소했다.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그를 향해 180만여 표를 던졌다. 그에게 돌아갈 수 없는 수많은 표, 추모표였다. 그토록 슬퍼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독립에 대한 이른 각성과 무장투쟁까지 이어졌던 실천론, 그리고 광복 후의 합리적인 재헌과 신사적인 민주활동까지. 다만 뜨거웠던 그의 애국애족 역사 때문이었다. 1956년 5월, 그의 서거일을 맞아 그를 추모한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랜만에 뵙겠는데요. 전에 의정 활동하실 때하고 뭐 모습이 그대로신데 사실 며칠 전에 4.19 기념일이 지나갔고 회장님께서는 이제 4.19 주역이시면서 육선 의원이시고 또 국회의장까지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직도 맡으셨더라고요.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맡으시게 됐나요? 그 기념 사업에 많은 분들이 네. 회장을 맡으셨던 남덕우 전 총리께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어. 후임으로 제가 맡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고, 제가 신익희 선생은 저보다 훨씬 선배 재헌 의장을 하셨기에 예. 뭐 의무감도 있고 해서 맡았습니다. 예. 회장님 그동안 이 기념사업회는 어떤 분들이 이끌어 오셨습니까? 초대 회장으로는 최두선 전 총리 예. 맡으셨고, 그 외에 유치송 총재님, 예. 그다음에 이성 박사님, 아. 그다음에 남덕우 전 총리님, 이런 예. 분들이 좀 맡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공 신익희 선생도 재헌 의장을 하셨지만은 또 회장님도 이제 국회의장을 지내셨는데, 근데 그때 지내셨던 게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언제였지 정확히? 2002년 네. 6월에 의장에 당선돼서 예. 2004년 5월에 퇴임했습니다. 예. 근데 신익희 선생께서는 63세에 이제 서거를 하시고, 당시 정말 우리 국민들이 큰 정말 슬픔에 잠기기도 했는데, 그 일을 생각하면 사실 기념사업회라는 게 진작 일찍이 좀 생겼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기념사업회는 근데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야, 네. 1957년도에 설립이 되고 1965년에 사단법인체로 법인화되었습니다. 아, 사단법인행에 좀 한참 후였군요. 네. 네. 그러면 거기 기념사업회 주요한 그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주로 해공 선생의 독립운동, 네. 또 임시정부 활동, 예. 건국운동, 예. 또 의장으로서의 건국과정, 또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그 신념, 예. 이런 정신들을 선양하고 또 해마다 5월 5일이면은
예. 5월 5일 추모식을 거행하고 어. 또 화보집 또는 등등 자료 수집 이런 운동을 통해서 해공 선생이 우리 전 국민의 스승으로서 선각자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취지입니다. 네, 아주 뭐 사업이 다양한데요. 예. 해공 신익희 선생의 그 업적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재헌 국회 시절에 의장직을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그 그때가 미군정 시대였는데 해공 선생님이 그 재정 의회에 의장했던 그 시절을 말씀 좀 전해 주시죠.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공식적인 국가로 탄생된 것은 1948년이죠. 그렇죠. 그러나 2년 전에 그러니까 45년 광복이 되었으니까 예. 미 군정이 부득이하게 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미 군정이 준비한 선거법에 의해서 예. 재헌 국회가 구성이 되었죠. 예. 그래서 2년 하는 동안에 그만둡니다. 예. 그 재헌 국회에서 한 일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장의 이승만 박사가 당선되고 부의장의 신익희 선생과 김동훈 선생이 부의장으로 임명되죠. 네. 그런데 의장으로 임명된 지 피선된 지 60일이 안 돼서 예.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바로 다시 이제 올라가시죠. 의장 선거를 했는데 신익희 선생이 당선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대도 의장을 지내셨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그때 우리 국회를 세우시고 다지시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미 재헌 국회 때하고 이대 때하고는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아, 그럼요. 재헌 국회는 엄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 네. 미 군정이 시행했던 거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재헌 국회는 사실상 2대 국회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헌법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그 네. 전혀 성격이 다른 1대, 네. 2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전쟁 때도 해군께서는 이제 그 전방에 가서 우리 국군들한테 내가 장강을 7번이나 넘나든 전사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국군들을 격려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영상을 본 다음에 해공 선생님의 일대기를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의 성저 단군이 백두영봉의 자리를 잡으시고 이 나라를 다스린 지 유구 4286년 10월 3일 개천절은 또한 민주국가의 기본을 확립하고 인권옹호의 새 기본을 획하는 신형법을 공포하는 의의 깊은 날이었습니다. 이날 신민의원 의장과 김대복 원장은 개천의 가설과 신형법을 시행하게 된 의의에 대해서 각기 기념사를 진술했습니다. 신익희 선생은 국내 독립운동 후 핍박을 피해 상해로 망명했다. 그리고 임시의정원 의원으로서 임시헌장 10개조 제정에 깊이 관여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공포하기 위한 필사의 업적. 그 헌장은 지금도 손색 없는 근대 민주국가의 정체성, 인간의 존엄까지 아우른 찬란한 것이었다. 1930년대 말, 일본이 중국을 본격 유린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급박해져 선생은 무장투쟁을 결의했다. 그러나 광복은 순식간에 다른 힘으로 오고 말았다. 이제 선생의 목표는 헌법 수립과 민주국가 확립이었다. 네. 그런데 해공 선생께서는 바로 또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왜 일본에 유학을 가시게 됐나 이게 결심을 하시게 됐는지. 18살 때 예. 일본에 가서 일본 문화를 알고 일본의 새로운 신지식을 알보려 해서 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그 길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본에 이제 1912년 유학을 떠나죠. 예. 우리가 사는 가정인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세워놨는데 이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민국이 무슨 뜻입니까?
민국이라는 것은 백성민족하고 나라국자인데 백성의 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백성의 나라입니다. 옛날은 백성의 나라가 아니야. 임금의 나라야. 특권계급의 나라야. 시도 대상의 나라야. 오늘날 우리 다 밝은 세상에 우리 사는 터전인 이 나라는 우리 백성이 부장이고 우리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로 우리들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요새는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은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다. 민주국가라는 말 한문자로 백성민, 임금주, 나라국, 집각 이렇게 써놓고 뜻은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이다. 백성이 주장하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들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그전 담배 부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뒤집혀놔서 백성이 높고 관이 얕아. 관이 얕기를 어느 정도로 얕으냐? 여러분,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을 뭐이라고 별명으로 부르는 줄 아십니까? 미국이나 우아파 전 세계 민주 선진 국가에서들은 대통령의 별명을 신부름꾼이다, 하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가운데 영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영어로 사벤트라고 하는 말이 사벤트가 하인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을 하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이라 하면은 학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망도 있고 아마 그런 분이라야 대통령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볼 때에는 신부름꾼이라 말이야. 하인이라 말이야. 하인. 고용꾼이라 말이야. 주인은 누구야? 주인은 우리 백성인 것입니다. 여보시오. 대통령을 하인이라 하는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이외에 다른 관들 장관이니 차관이니 국장이니 과장이니 각도의 도지사니 경찰국장이니 군의 군수이니 경찰서의 서장이니 심지어 각 지소의 주임님네들이니 그분들이 뭘 것입니까? 무엇일 것이냐고요? 개구만 새끼 하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 세상에 전과 다른 이 세상에 우리는 주인이 돼서 우리의 다 같이 잘 살아갈 터전인 나라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나라야말로 백성이 주장하는 나라,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민주국가에서 본격으로 남의 뒤떨어지지 않게 잘 살아가려고 하냐는 기초로 우리들이 지켜야 할 일 무엇일까? 법률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흘려보내고 새해를 맞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나름의 설계와
소망을 지내게 마련이다. (55선거에) 민주당 공천으로 대통령에 입후보했다가 선거 유세차 호남지방으로 열차 여행 중 심장마비로 5월 5일 새벽에 서거한 고 해공 신익희 씨의 장례식이 5월 23일 서울운동장에서 국민당으로 엄수되었습니다. 각계 대표의 애끓는 도사와 헌화 분향으로 장례식이 끝난 후 유해는 국민들의 애도 속에 묘지인 우이동으로 봉안되었습니다.